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차림문 완성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닛 43 짝을 이루는 대명사와 부사 유닛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미리 보셔야 되는 거는 많진 않고요. 나머지는 차림문 완성 정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 정도만 조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전자, 후자라는 표현들이거든요. 얘네들만 잘 보시면 나머지들은 그렇게까지 신경 써야 되는 문법적인 사항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구문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443번. Every society, 모든 사회는요, needs heroes,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And, 그리고 every society has them. 모든 사회들은요, 그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Some heroes, 몇몇 영웅들은요, shine, 빛납니다. In the face of great adversity. In the face of, 뭐뭐를 직면했을 때 빛이 난다는 거죠. Of great adversity, 엄청난 역경을 직면했을 때. 컴마 ing 동그라미 치고 보통 뭐뭐 하면서라고 번역을 하죠. Performing, 수행하면서 뭐를 amazing deeds, 엄청난 일들을 수행하면서. 언제? In difficult situations,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others,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히어로들은요, do their work quietly, 조용히 그들의 일을 합니다. 컴마 나와 있죠? 가운데 뭐일까요? 컴마가 아니라 컴마 나와 있고 ed가 나와 있죠. 보니까 앞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와 있는데 컴마 나오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동사같이 생긴 애가 한 번 더 나왔잖아.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ed로 나왔으니까 notice라고 하면은 눈치채는 거죠. unnoticed, 주목받지 못한 채로. by most of us, 우리 대다수한테 주목받지도 못한 채로. but, 그러나 뭐 하면서? making, 만들면서. 이것도 분사구문이네요. 뭐를 만들어? a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들어내면서. in the lives of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차이점을 만들어내면서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영웅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44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Geniuses are too much superior to those around them to be understood at once. 천재들은요, are too much superior. 너무나 superior. 우월합니다. 뭐보다? superior 다음에 to가 나오죠. those. 뭐뭐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around them.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즉, 천재들 주변에 있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너무 뛰어나. 뭐 하기에는? To be understood at once. 한 번에 이해받기에는. And, 그리고 their books, music, statues, and or pictures. 그들의 책, 음악, 조각상, 그리고 그림들은요, are usually too superior. 또 너무 우월해. To be quickly appreciated. 빠르게 인정받고 감상되기에는 너무 뛰어나다는 거죠. 즉, 시대가 지나고 나서야 그들이 이해받을 수 있고 그들의 산출물들도 이해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445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re is an ongoing debate. 뭐가 있다라 그러죠? 뭐가? An ongoing debate. 지속되는 진행 중인 논쟁이 있습니다. In the field of emotional intelligence. field, 영역에서인데 어느 영역? 감정지능의 영역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논쟁이 있대요. Some scholars, 몇몇 학자들은요, see, 봅니다. emotional intelligence를 뭐로써? a set of skills, 일련의 기술들로 본다라는 거죠. 어떤 기술들? that can be taught and learned, 가르쳐질 수 있고 학습될 수 있는 기술로 본다라는 거예요. while, 뭐뭐한 반면에 others, 다른 학자들은 say, 말하는 반면에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말하는 반면에 it is largely inborn, 그것이 이 emotional intelligence가 largely, 대개는 inborn, 타고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라는 거죠.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nature versus nurture 논쟁이랑 똑같은 거죠. 학습되는 것이냐 타고나는 것이냐. 이 주제가 정말 많은 인문학과 과학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알고 있더라도 이런 다양한 문장들을 적용해서 일반화시켜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446번 문장은 별표 하나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문장 구조가 많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The important difference, 중요한 차이점인데 between technology and magic, 기술과 마술의 차이 사이에서 가장 뭐라는 거니? 중요한 차이점은 is not that. not이 나온 거 보니까 뒤에 뭐도 나오겠어요? but도 나오겠죠. 오케이. That technology works and magic does not. 기술은 works, 작용을 하고 and magic은 does not work, 작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건데? But that 이하다. one,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뭐예요? technology는 deals with, 다루는 반면에 뭐를? what we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한 것을 다루는 반면에 while the other, 그 나머지는, 후자니까 누굴 말하는 거예요? magic은 with what still remains a mystery,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뭐로써? a mystery, 아직 수수께끼로서 남아있는 것을 다룬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왜 어려워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요. deals 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요. and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를 생략시켜 버렸어.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중략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어려운 말로 gaping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gaping의 제약과 규칙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저도 다 알고 있지 못하고 저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천일문 완성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deals with에서 deals가 생략된 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이런 중략을 쓰면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 그랬죠? 생략되지 않은 이 앞뒤 요소들이 강조가 될 것이고, 굳이 앞뒤 요소를 강조한다는 건 앞에 나온 이 주어가 서로 다른 요소일 때 이런 구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이 목적어도 서로 다른 주어가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거나 서로 다른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이 둘도 다를 수도 있겠죠. 혹은 둘이 다른 개념인데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려고 이런 구조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같지 않다 표시를 굳이 남기지 않도록 할게요. 됐죠? 447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There is, 뭐가 있대요. 뭐가 있어? An inseparable relation, 불가해한 관계가 있대. 분해 불가능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Between diligence and success, 근면성과 성공 사이에 아주 불가능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The former, 전자는, 즉 diligence는 is the cause, 원인이고요. And the latter, 후자는, success는 is the effect, 결과라는 거죠. 오케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American Dream, 우리가 근면하기만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환상에서 나오는 그러한 문구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근면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지만 꼭 근면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원인과 결과라기보다는 상관관계에 가깝지 않나, 코릴레이션에 가깝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영어 전공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메리칸 드림이 뭔지에 대해서 문학을 통해 많이 배우시겠지만, 네, 아메리칸 드림, 근면 성실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죠. 미국에만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로 볼까요? 근면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복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될까?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현상들도 영어 영문학과 가시면은 교수님들한테 수없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영어 영문학과가 아니신 분들도 한번 듣고 넘기시면 아,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448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When setting goals,
setting, ing가 나와 있네? 이거 뭐예요? 분사구문이지. 접속사를 생략시키지 않은 분사구문. 목표를 설정할 때 it is recommended. 이것은 추천됩니다. it 가주어, that 진주어가 되겠네요. 그런데 recommended, 뭐가 추천된다, 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이런 거 보고 뭐라고 불러요? 당위성 동사라고 부르고, 당위성 동사라고 부르고, 일부 선생님들은 암기하기 좋게 주요 명제 동사다 라고도 부르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뒤에 어떻게 돼 있어? The goals, 목표들이 뭐 해야 한대? Be difficult. 왜 B가 나왔지? Are이 아니라 왜 B가 나왔죠? 당위성 동사가 나오면 뒤에 should가 쓰일 수도 있고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should 생략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문법적으로는 가정법 현재라는 명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마저 해석해보면요. 목표가 어려워야 한다는 것이 추천됩니다. 어떨 정도로? enough to be a challenge. 도전이 될 정도로는 어려워야 되고요. yet, 그러나 어때야 된다? realistic,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추천한다는 거죠. difficult가 보어 1번, realistic이 보어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로 현실적이어야 돼? enough to achieve. 달성 가능할 정도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The key, 핵심은요, is to balance,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뭐를? The gap, 이러한 그 간극을, 균형을 잡는 거라는 거죠. Between the status quo and the goal. status quo라고 하면 뭐죠? 현재 상황이죠. 현 상황. 그리고 the goal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말하는 거고요. 오케이? 이 두 개 사이에서 적당한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적당히 어려우면서 적당히 수행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교육학적으로는 도전적 과제라고 부르고요. 도전적 과제는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challenging task라고 영어로는 쓰게 돼요. 이 도전적 과제를 설정하는 게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너무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너무 소중한 거야. 근데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나는 이만큼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정도의 과제를 하면은 무조건 수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목표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힘들어하거나 수행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들이 날 뭐로 보겠어? 하찮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목표만 잡게 되냐? 자기의 능력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목표만 잡게 됩니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발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 내 능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럼 얘를 막 반복적으로 수행을 했어. 그럼 우리 능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럼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살짝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 5등급인 사람들이 막 중학교 옛날에 저는 A급 수학이라는 교재가 있었거든요. 특목고갈 친구들이 푸는 문제집이라고 다들 불렀었는데 5등급 정도 수준 가진 친구들이 A급 수학부터 도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먼저 독발을 하고 그래서 반복 문제풀이용 교재, 저 때는 개념원리랑 RPM이랑 교재를 많이 썼는데 이런 교재를 독발을 하고 서서히 수준을 높이다가 이런 교재를 쓰는 게 맞는 거겠죠. 오케이? 여러분들도 공부 목표를 세우실 때 내 수준을 파악하고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과제를 계속해서 설정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자기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수준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내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계속 설정해 나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449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Volunteers, 자원봉사는요 are so vital a part of the nation's economy, social atmosphere, and overall well-being. So vital a part, 이거 어순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구조입니다. 자, 문법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so라고 하면은 품사를 뭐로 알고 있죠? 부사로 알고 있죠. 그래서 so는 어떤 녀석들을 수식해 줄 수 있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so 뒤에 명사구가 나온다고 보자고요. 명사구가.
자, 제가 문법을 가르쳐 드릴 때마다 명사구의 구조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한, 수, 명, 수. 한정사, 즉 관사나 소유격과 같은 녀석들이 명사구의 맨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식어, 형용사적 수식어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사의 뒤에도 이러한 형용사적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한 수에는 계속 괄호를 쳐놨어요. 왜 쳐놨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명사구에 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명사는 꼭 들어있어야 되죠. 이걸 제가 명사구의 구조라고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쏘라고 하는 친구는 누굴 꾸며주는 애라 그랬어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애라 그랬잖아. 그런데 쏘 다음에 명사구가 등장하자니 바로 뒤에 뭐가 나오게 돼요? 관사나 소유격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쏘가 꾸며줘야 되는 형용사 부사랑 거리가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꾸며주는 녀석이랑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이 수식어를 쏘의 바로 앞, 바로 뒷자리로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어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o a vital part가 아니라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 수식어를 어디로 내뺀 거야? so의 바로 뒷자리로 빼오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러한 부사가 so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as라던가 how라던가 하는 부사적인 표현들이 나올 때는 대부분 이러한 구조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구의 특이한 어순이란 이름으로 문법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열공하는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를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보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래. of national economy, nation's economy, 국가 경제와 social atmosphere, 사회적인 분위기와 and overwhelming, 전반적인 well-being의 중요한 요소래요. 뭐 할 정도로 as to relieve, 경감시켜줄 정도로 a huge burden, 거대한 짐이죠. from the public sector, 공공부문에서 오는 이러한 거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요. and 어느 정도로 create, 만들어낼 정도로 중요하대. A cooperative atmosphere, 협력적인 분위기를 in the community, 공동체 속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이 volunteers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번 Some physicians, 몇몇 물리학자들은요 propose, 제안합니다. that 이하라고. There is, 있다인데 뒤에 no 나오니까 없다라는 거죠. 뭐가? Direct relationship,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제안한대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the severity of the wound, 상처의 심각성과 and the intensity of pain, 고통의 강도 사이에는 그다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뭐라고 주장한대요? That the meaning, 의미인데 our minds give to an injury, 여기까지 괄호치면요. 우리의 마음이 give, 주는 의미죠. 뒤에 목적어가 생략돼 있겠네. 어디에? to an injury, 상처에 주는 의미가 greatly determines, 대단히 결정적으로 결정합니다. 뭐를? the level of pain, 고통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거죠. 즉 실제로 뭐가 아니라 the severity of wound, 그 부상의 심각성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에 부여하는 의미가 고통의 정도, 고통의 수준, 고통의 인텐시티를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451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In a tour, 여행인데요. Over 10 different galleries and art spaces, 10개의 서로 다른 갤러리들과 예술 공간들의 투어 속에서 visitors, 방문객들은요 will see, 보게 될 것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From A to B가 되겠네요. New and unconventional street art, 새롭고 unconventional. 자, conventional 그럼 무슨 뜻이에요? 관습적인, 관행적인, 전통적인 이런 뜻이죠. 제가 이런 표현 나오면 뭐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랬어요? 그냥 올드한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랬죠. 근데 앞에 on이 붙었으니까 올드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new랑 똑같은 말인 거죠.
오케이. 비관습적인 이러한 비전통적인 길거리 예술부터 뭐까지? classic pieces. 전통적인 작품들이죠. of art. 전통적인 예술 작품들까지 볼 수가 있대. displayed in the local museum.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러한 고급적인 전통적인 작품들까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독해 포인트 하나만 잡아 가시면요. from A to B라고 하는 건 지금 A부터 B까지라고 묻고 있으니까 이 글 맥락 속에서 from A to B, A와 B가 가리키는 건 같은 맥락일까요? 다른 맥락일까요? 같은 맥락의 단어들일 거야. 그런데 이 A와 B는 서로 다른 애일까요? 같은 애일까요? 다른 애겠죠. 여기서도 보니까 새로운 신식의 스트리트 아트부터 클래식한 것까지 보여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보여준다라는 점에서는 맥락상 동의어에 가깝지만 서로 다른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452번으로 넘어가면요. I wish. 나는 희망합니다. I hadn't spent. I wish 다음에 대과거가 나왔죠? 이런 거 뭐라고 불러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대과거라고 부르죠. 내가 하지 않았었다면 이라고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았었다면 so much energy. 너무 많은 에너지를. 언제? When I was younger. 내가 더 어렸었던 시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았었기를 바란다는 거죠. Trying to please.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spend 돈 시간 ing 하면은 뭐뭐 하는데 돈 시간을 쓰다는 뜻이죠. 누구를? Those 뭐뭐 하는 사람들인데 whose opinions never mattered. Whose opinions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아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자, 우리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친구는 뒤에 뭐가 빠졌었죠? 대명사, 명사가 빠졌었잖아요. 명사가 빠진다라고 하는 건 뭐가 빠지는 거예요?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가 빠지는 거죠. 이런 애들 뭐라고 불러? 문장 성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이 빠지니까 선생님들이 맨날 뭐라고 그랬죠?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배우잖아요. 그쵸? 그런데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요.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우리가 대명사 소유격을 인칭 대명사의 한 종류로 묶어서 배우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로 묶어서 배우기는 하지만 사실은 관계 한정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정사가 뭐라 그랬어요? 관사나 소유격 같은 친구들 말하는 거라 그랬죠. 왜 관계 한정사라고 보는 게 맞아?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요. 뒤에 소유격이 빠지거든요. 근데 이 소유격은 뭐로 쓰인다고? 한정사로 쓰인다고. 그러니까 한정사가 빠지는 저를 끌고 오는 건 관계 한정사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정사가 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한정사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사구의 구조 안에 들어있잖아요. 한, 수, 명, 수. 즉 한정사가 빠지더라도 명사구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명사구의 일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명사구의 일부분이 빠지는 거죠. 그럼 전체적인 문장 성분으로 봤을 때는 문장이 완전해 보일까 불완전해 보일까? 완전한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한다고요. 오케이? 비록 한정사가 빠져있기 때문에 관계 한정사 뒷절만 딱 봤을 때는 온전한 문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절이 따라온다라고 배울 거라고. 오케이? 그런데 이러한 설명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져요. 왜? 주어 속의 한정사, 주어 속의 소유격이 빠지게 되면요. 어떻게 보여? 마치 주격관계 대명사 절인 것처럼 whose opinions를 통째로 가려볼게요. 통째로 이렇게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 동사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 생각을 하겠어?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 그랬는데 왜 불완전한 절이 오고 있죠?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뒤에 완전한 절이 온다고 설명하는 선생님들은요. 딱 whose만 가려보라는 거야. whose만 딱 가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opinions가 주어, never mattered가 동사.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는 그런 선생님들의 설명을 변호하기는 했지만 이런 설명을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구가 빠진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소유격이 빠진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완전 불완전처럼 문제풀이에 특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개념에 혼동을 주는 이런 개념들을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잔소리를 마지막으로 이번 유닛 43 짝을 이루는 대명사 부사 유닛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가 영상 소개란에 적어둔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